좀 전에 이 촬영 데이터를 시로나 커넥에 이제 독일 서버로 업로드를 시켰고요. 독일에서 갔다 오는 거지만 저는 바로 옆방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올라가 있으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은 한 1, 2분 이내이기 때문에요. 굳이 저는 이제 환자 옆에서 디자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디자인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빅랩 15에 시라나 커넥트 로그인을 하시면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보이고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뭐 인상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수락을 하겠습니다. 수락을 한 후에야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변환하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시간이 길게 떠 있지만 실제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보통 한 1분 이내면 스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인랩 4.2나 뭐 세렉 4.3 요 시절에는 한 5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줄면서 사실은 이렇게 체어 사이드, 랩 사이드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뭔가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뭐 독일하고 한국 사이 인터넷이 빨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환자 케이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봉을 이용해서 단일 수봉물의 임플란트 상부 구조고요. 바이오제네릭의 멀티레이어 이렇게 선택하셔야지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레이어는 크라운이랑 어버트먼트 분리하겠다는 뜻이고요. 바이오제네릭은 치아를 이제 없는 치아를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선택해서 디자인하겠다는 뜻이죠. 복사는 그야말로 기존에 이제 기존 수봉물이 있어야 될 때 복사를 하고 참조는 대합 반대편에 있는 치아, 그러니까 지금 36번이니까 46번 치아를 미러링해서 가져올 때 쓰게 됩니다. 편집해서 상부구조 개별화, 멀티레이어 하고요. 임플란트 연결 부분도 아까 전에 선택을 다 해줬지만 한번 확인하고 스캔 바디 유형, 타이베이스죠. 밀링 장치는 MCXL, MCX5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밀링기에서 가공할 때도 MCX5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니어링 구조 재료라는 거는 위에 크라운 재료가 되겠죠. 보통 이제 지르코니아 선택하면 되는데 뭐 DJI를 선택했고요. 프레임워크는 네.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티타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모델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엉 스캐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실제로 부엉에서 찍으면 원하지 않는 구조물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러프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교합 등록인데요. 아까 전에도 교합점을 확인했었지만 저는 약간 우리가 이제 교합기 마운팅 할 때 조금 이제 위치 수정을 할 수 있듯이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뒤치아들이 좀 더 균일하게 교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빨간 점까지 나오게, 또 많이 조정하게 되진 않고요. 자세히 보면은 주변 치아에 최소한 2개나 3개 치아에 빨간 점이 살짝 보이게 이 정도로 약간 틸트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구강 내의 환경을 이제 어떻게 재현해 주냐에 따라 뭐 우리 교합이 재현되는 교합이 달라지는데, 실제로도 이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 우리가 치아에 서로 마모된 지점 있죠. 웨어 파셋을 기준으로 마운팅하는 방법을 사용하듯이,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강하게 물고 대신 이제 저렇게 이제 균일하게 힘을 좀 배분하는 정도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교합기 마운팅을 하는 거죠. 마운팅을 할 때는 네, 정중섬과 치아 위치, 구치부, 소구치부, 전치부 영역을 맞게 배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랩 15에서 생긴 기능인데, 치아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미리 얘가 알 수 있도록 배열을 해주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인접치만 가지고 치아를 인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치아 위치를 직접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밍을 가급적 이제 디자인할 때 우리가 인접치아가 겹쳐서 잘리지 않도록 트림은 스캔 바디를 기준으로 그냥 조그맣게 잘라주고요. 스캔 바디는 우리가 아까 전에 커넥 촬영 시에 해줬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실제로 어버트먼트가 이제 치아에 닿는, 잇몸에 닿는 그 부위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요. 보통 이제 검이 잘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가 어느 정도 찾아주긴 하는데, 조금 더 넓게 형성해 주는 것이 나중에 치아 어버트랑 치아 분리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36번 치아 같은 경우 약간 스퀘어한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약간 좀 넓혀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복물 축 정의는 우리가 어버트먼트 포스트의 방향입니다. 주변 치아 인서션 패스를 우리가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대합치에서 어느 부위에 이제 교합이 닿게 되는지 상하 팔라탈 커스프에 닿으면 되겠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식립한 각도랑 좀 다르죠. 네. 그리고 하악치음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스캔 포스트에서 잇몸에 닿았던 그 위치니까요. 혹시 이제 이 위치가 너무 얼토당토 않게 깊다든지 높다든지 하면 뭔가 타일베이스로 선택을 해야 될 걸 스캔 포스트로 선택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파라메터 설정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선택해놓은 프리셋이 네, 프리셋이 실제로 이제 두 개 이제 어버트먼트 크라운 사이에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맞추고요. MCXL 그리고 MCX5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TL 출력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50이나 60 정도가 적합합니다. 또 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가 적합하고요. 저는 50 정도에 맞추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 컨택이나 교합도 지르코니아는 75 정도에 맞추시는 게 좋고요. MCXL에서 지르코니아는요, 저는 25로 맞추고 하겠습니다. 시소 두께는 그 수목물의 재료 성질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제가 쓰는
울트라 트랜스셋 지르코니아는 최소한 0.7mm 정도 두께를 구치부에서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밑에 부분에 있어서 하단 레이어는 이제 치은 경계를 얼마큼 깊게 할 것인지, 뭐 보여도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은 굳이 시멘트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릴 필요는 없는데요. 한 마이너스 300에서 500 정도 도 적절한 것 같고요. 치은도 이제 얼마큼 누를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수작업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숄더 너비를 1mm죠. 우리가 1mm 숄더를 가져야 가장 우리가 크라운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툴 어버트먼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티탄으로 정밀하게 가공을 하고, 크라운은 좀 더 쉽고 잘 밀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기 위해서 1mm를 주고, 텔레스코프는 4도를 주게 됩니다. 싱글은 4도, 그 다음에 브릿지는 5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최소 두께는 뭐 0으로 둘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설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제네릭은 약간 치아가 오각형 모양이죠. 근데 이제 여러가지 형태상 네모난 형태를 더 원한다면 머츠에서 나온 형태가 좀 더 스퀘어한 형태라서 컨택 만들어주기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치아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머츠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치 지정을 하는데요. 이제 교합점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기본적인 위치는 정해주게 됩니다. 정해주는데, 약간 상황이랑 봐서 이 위치 기준으로 일단 치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위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하의 팔라타 파스프가 하악의 센트럴 그루브에 떨어지는 기본적인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스프 라인의 코디네이션도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메저 디지털 틸팅도 좀 고려하고요. 보통은 약간 이제 빨간 점 정도 보일 정도까지 전반적인 뭐 마지널 리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요. 여기서도 컨택은 유지되는 편이 좋기 때문에 스케일 툴에서 약간 치아를 키워서 지금 컨택이 안 되고 있죠. 컨택을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들이 약간 로테이션 돼 있고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닌데요. 이 상태에서 수봉을 편집을 하게 되면 얘가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됐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줄 것은 이제 교합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사 구멍을 좀 없애고요. 처음 디자인할 때는. 그리고 이제 컨택은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정해놓는 이유는 이제 이런 컨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 이제 알아서 셀프 어저스트를 해주는 거죠. 원심, 또 근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25 마이크로가 녹색이기 때문에 바로 맞춰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징지바 쪽이랑 얘가 이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디자인 상태를 보면 이건 잇몸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하악치인을 눌러서 보면 균일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수봉부를 약간 투명하게 해주면 저만큼을 다 압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압박되는 부분은 우리가 스캔 포스트가 있었던 가장 깊은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위는 한 0.5mm 정도 압박되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주변에 너무 깊게 심어서 뼈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디자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압박되는 게 싫다고 하시면 아까 전에 압박 부분을 0으로 놔두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주는 게 나중에 잇몸 변화가 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잇몸에서 티슈 부분이랑 치아 연결되는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주고요. 네, 아까 컨택 부분도 미진했던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 주겠습니다. 수정하고 홈 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스무드닝을 좀 해주고요. 제 컨투어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변 치아 대비 컨투어를 봐야 되는데 좀 과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쉐입2를 이용해서 약간씩 치아 상태를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전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디네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커스프 높이들도 물론 뭐 상당히 모델이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과하지 않게 좀 수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합계 기능은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2분 정도 요런 뭐 에러 메시지도 뜨긴 하는데 너무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여기서 걸리는 부분도 수정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여기서는 지금 교합점만 표시되고 나머지 인터페러스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체 형태는 상압도 한번 맞춰보고요. 여러 가지 클리어런스나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좀 확인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인접치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점이 찍히고, 50에서 75 마이크로 강도인 거죠. 그리고 해당 치아는 25 정도, 이 정도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기 전에 조금 더 한 번만 더 스무드닝을 좀 해주고요. 음, 25로 맞춰야 되니까 조금은 세네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제 치아를 분리해야 되겠죠. 이제 분할할 때 기본적으로 라인이 보여지는데 이때는 치은을 켜놓고 합니다. 우리가 설정했듯이 뭐 300마이크로 정도 0.3mm 정도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보컬 같은 경우에 좀 신경 쓰이시면 조금 더 안쪽으로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측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이키중지발에 가까워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분리하게 됩니다. 어버트 형상과 크라운 형상이 분리가 됐죠. 따로따로 먼저 한번 보고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어버트먼트 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일단은 어버트먼트부터 살짝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살짝 저는 좀 스무드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진의 높낮이를 약간 평탄화해 주는 게 좋은데요. 약간씩 너무 이제 뾰족한 부위들이 있으면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터먼트는 괜찮은데 크라운이 잘 가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너무 세게 하면 형태가 무너지니까 아주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자체도 지금은 뭐 형태가 전반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는데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약간씩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복잡한 형상을 가지길 원하지 않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나사 구멍 같은 걸 이제 지웠었는데 이 방향으로 스크류 홀이 나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굳혀보니까 뭐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네요. 이 부위는 사실은 이제 지르코니아 메조블록 이용할 때는 좀 더 에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크라운에서 공간이 좀 부족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위를 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쉐입트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이제 크라운에 보면은 요 그루브 있는 부위들이 조금씩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뭐 크라운에서 확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어버트먼트에서도 공간을 약간 확보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낮춰주는 거죠. 근데 너무 공간이 많으면 나중에 홀 뚫거나 뭐 그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 두께는 유지해주는 정도면 적합하겠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최소 두께 0.7mm 유지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이 정도는 둬도 상관없지만 좀 찜찜하시다면 뭐 살짝씩 수정해서 전체가 다 0.7mm 이상 되는 크라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버트먼트와 이제 크라운 부분이 나눠졌죠. 그리고 SCRP를 만들고자 하시면 요 나사 채널 있는 부위, 요 부위로 사실상 그대로 스크류 홀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라운을 두께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뭐 홈틀이나 쉐입틀 이용해서 얇게 만들어 주시면 수작업을 일단 뚫고 나중에 2차로 주변을 이제 어버트만 겹쳐 놓고 한번 수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SCRP 크라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기 위해서 프리뷰를 한번 보고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M65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 형상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에 이제 매조 구조 같은 거 다 보이죠. M65나 외부 밀림기 같은 경우에는 요 내부를 다 가공해서 이제 매조 가공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보신 후에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그 저장된 파일을 트루 어버트먼트에 기본적으로 아까 그 스캔 포스트 넣고 촬영했던 파노라마 그리고 요 랩 파일 또 주문서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체결부라든지 그 다음 스캔 포스트 높이 이 부분들이 틀리면 사실상 정확한 어버트먼트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죠? 네.